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담백한 맛이 일품인 생선 병어와 덕대는 식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예민한 특성 탓인데 국내에 처음으로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이 병어류를 수족관에 전시하는 데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납작한 몸통에 양갈래로 나뉜 꼬리 지느러미. 파란 수조환 구석구석을 병어와 덕대가 헤엄칩니다. 먹이로 넣어둔 굴을 조심스레 다가가 뜯기도 합니다. 병어류는 워낙 성질이 까다로워서 잡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식탁이 아닌 수족관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쉽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병어라고 하는 것이 식재료로 먹기만 했었는데 그래서 직접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아주 신기했고 아이들도 참 즐거워하는 모습에 아주 반가웠습니다. 최근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이 국내 처음으로 병어류를 수족관에 전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수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뒤 임시 수족관으로 옮기고 염분과 수온을 조금씩 조절하며 생존율을 끌어올린 겁니다. 눈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를 거쳐 양식장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연산만 있던 병어를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고 어민들의 새 소득원도 될 수 있습니다. 어미 물고기들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친어를 저희가 종자생산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로 넘겨져서 거기서 종자생산 연구를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양수산과학관은 지난 8월 일부 시설을 고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먹이를 줄 수 있고 아기 상어도 만날 수 있는 새 수족관이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인기입니다. 체험형 수조에서는 직접 물에 손을 넣어서 닥터피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전시와 품종 연구를 동시에 이어가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시가 경전선 KTX의 광양역 정차를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광양시 주순선 부시장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해 내년 4월 광양-진주 간 51km 구간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광양시에도 고속전철 운행 기반이 마련된다며 산업 경제 중심지인 광양에 KTX의 정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전선 KTX가 전남과 경남 간 동일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순천, 부산, 부전 간 운행 횟수를 확대하고 늘어나는 광양만권 산업 및 관광 수요 대응을 위해 부산, 부전, 진주, 광양, 여수 운행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여수 국토교통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원을 요청한 주요 사업은 SRT 전라선 조속 투입, 여수 남해 해저터널 사업비 확충,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 관광도로 제도 도입, 여수 순천 고속도로 신설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 장관은 부서들이 잘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 돌산의 평사리와 우두리 일원 1.97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대해 오는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도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여수 돌산 상포지구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 기반시설 설치가 예정된 지역으로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1일 1회 왕복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여수 검은 항로의 안정화를 위해 선사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여수시는 여수 검은 항로의 신규 선박뿐 아니라 설령 10년 이하의 일정 규모 이상 선박을 투입하는 여객 선사에 대해 10년 동안 감가상각비나 차입자금의 지급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시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검은 항로의 여객선은 1년여 전 운항선사 한 곳이 폐업하면서 현재 1일 1회 왕복 운항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운항 선박도 노후돼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는 등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은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5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비교적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순천 28도, 광양 고흥 27도, 여수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의 날씨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전남의 쌀이 경기도 쌀보다 싼 값의 시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생산된 쌀은 싸다는 시장의 편견을 전남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일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도 쌀이 경기도 쌀보다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2021년산 전라도 쌀은 20kg 기준 평균 46,700원으로 경기도 쌀 53,100원보다 12.1%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7년부터 2020년에 생산된 쌀값을 따져도 전라도 쌀은 경기도 쌀보다 평균 7.1%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전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지 쌀값이 급락한 가운데 그런 부분이 전남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작년 말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를 통해 진행한 전남쌀 판촉 기획전에서는 최대 40% 할인이 이루어졌습니다. 9월에도 전남 24개 브랜드 쌀에 대해 20% 최대 만원 할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영암군도 지난 8월 대표 브랜드인 달맞이 쌀 36,000원짜리를 3만 원에 할인 판매했습니다. 전남 스스로 전남 쌀은 값싼 쌀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주입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쌀 판촉 행사를 통해 쌀을 헐값에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것, 당장의 판매량을 늘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전남 쌀의 위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품질 면에 있어서라든지 또 환경 면에 있어서 보면은 전남쌀이 훨씬 우수하죠. 그런데 한 번 이제 경기미는 비싼 거, 호남쌀은 저감 이렇게 이제 되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극복을 못하다 보니까 고착이 되는 현상이라 생각을 하고요. 논벼 생산 농가 전국 최대, 쌀 재배 면적 최대, 쌀 생산량 최대 등 최대 곡창지대이자 최후의 식량기지인 전남 쌀에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부지를 놓고 시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전남에서는 7개 시군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에 나선 상태로 지역별로 접근성과 보유 수산자원, 기존 시설과의 연계 활용 등을 내세워 지역별 범시민 유치 운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용역사의 평가와 입지 선정을 모두 맡기는 등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뒷말과 평가 기준에 대한 반발 등이 상당해 오는 17일 입지 선정 이후 후유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벼 수확이 한창인 해남군 옥천면을 찾아 벼 작황을 살피고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인 만큼 쌀 수급 문제는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2만 톤 감소한 386만 톤이 될 전망이지만 쌀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역 농축협에서 직원에 의한 횡령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정훈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 농축협에서는 33건, 278억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해 지난 5년 동안의 횡령 금액인 230억 원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올해 횡령 사고 금액 278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43억 원으로 48.5%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시장 개척단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 193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시장 개척단에서는 도내 농수산식품 기업 9개와 화장품 등 공산품 6개 회사가 참여했으며 전남도는 시장 개척단 파견 등 수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